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미연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모임에서 만나게 된 남자친구와 2달 됐어요. 남자친구와는 마음이 잘 통하고 다정한 성격 등 여러 면이 좋아요. 아직은 이르지만 나이가 있는 만큼 결혼까지 염두에 둔 진지한 만남입니다. 근데 최근에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중년 여성분하고 마주쳤는데 그분하고 뭔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헤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동네 아주머니라고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남자친구 어머니더라고요. 아버지가 재혼하신 새어머니요. 집안 문제는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저희도 이혼 가정이고 남자친구도 그 사실을 압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곤란하고 미안해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길에서 갑자기 만나서 당황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다고요. 새어머니가 젊은 편이라 엄마라고 하면 사람들 시선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너무 사랑하고 한창 잘 보이고 싶은 때이다 보니 우여곡절이 있는 자기 가정사를 밝히고 싶지 않았다고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마음고생이 많았고 새어머니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가슴 아픈 에피소드도 들었습니다. 대화를 해보고 나니 상황이 이해될 것도 같아서 그 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기겁하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이 안 서서 작가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저도 딱 잘라서 말할 수 없긴 해요. 근데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제가 TV 드라마를 좀 보다 느끼는 건데요. 드라마 주인공들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 거짓말 때문에 일이 꼬이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해요. 근데 시청자는 주인공이 악의가 없이 그런 거라는 걸 알거든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밀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주인공 편이 돼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드라마 시청자처럼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서사를 주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현실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 보통 드라마 소재가 되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스펙도 없는 착한 주인공이 진심만 가지고 큰 성공을 해요. 주인공이라는 게 유일한 장점인데 갑자기 완벽한 이성이 주인공한테 사랑에 빠져요. 심지어 외계인이나 타임머신 타고 온 과거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현실에서 아예 일어나지 않거나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드라마로 볼 때 재밌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던 주인공의 거짓말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그런데도 주인공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결국 갈등을 풀고 해피엔딩이 되고 이것도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니까 드라마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이유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 되게 반사회적인 행동이라서 그래요. 신용, 믿음이라는 게 엄청 큰 비용이거든요. 살다 보면 법이나 시스템이 촘촘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잖아요. 그걸 메워주는 게 신뢰예요. 우리 사회에서 참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택배인데요. 빨리 오면서도 굉장히 배송료가 저렴한 편이에요. 만약 현관 앞에 그냥 놔둬도 사람들이 막 훔쳐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걸 시스템으로 메워야 되거든요. 꼭 직접 만나서 사인받고 배송해주고 사람이 없으면 2번, 3번 다시 와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한다면 그게 다 비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신뢰가 부족한 나라들은 신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책이 해외로 번역 수출이 많이 되는데요. 어떤 나라는 계약금을 많이 받고 어떤 나라는 계약금을 조금만 받아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계약금 이상으로 책이 팔렸을 때 인세를 떼먹지 않고 꼬박꼬박 보내준다는 신뢰가 있는 나라는 계약금을 대부분이 적게 주고받아요. 그런데 일단 계약을 하고 나면 추가 인세를 절대 안 주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는 해외에서 책을 수입할 때 신뢰가 없어서 계약금이 높게 형성돼요. 그만큼 인간 사회가 굴러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게 아닌 인간 관계에서는 어떻겠어요? 믿음이 전부예요.
그래서 어떤 사회에서든지 거짓말을 하는 걸 최악으로 치는 거예요. 만약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란 가정 환경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방 기분을 다치게 하는 거, 약간의 거짓말을 하는 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대부분 거짓말을 택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하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약속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 그냥 약속 안 잡고 쉬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쩌니 나도 만나고 싶은데 이번 주에 결혼식이 있어서 가야 돼. 이런 정도는 거짓말을 하는 게 서로한테 낫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예요. 하얀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기준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낮은 것 같긴 해요. 적당히 거짓말하는 걸 예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허풍. 거짓말은 아닌데 부풀리는 거. 이것도 좀 애매해요. 특히 남성분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이 약간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연자님 남친 경우는요, 여기에 또 해당되는 종류가 아니잖아요. 더구나 결혼까지 생각하는 경우라면 거짓말까지 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요, 거짓말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평소에 외부 강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거기서 강의를 하고 독자분들한테 질문받고 답하고 그런 내용들이 뭐 공식적인 행사니까 좀 꾸미거나 적당히 뻥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거짓이 거의 없어요. 제가 착각해서 말을 잘못하거나 말실수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최소한 거짓말은 거의 못해요. 제가 특별히 정직하거나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힘이 없어요. 강의를 자주 하니까 그 모습 보면 그냥 익숙하고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보기보다 아주 긴장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긴장을 하고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말하고 있던 주제에서 이탈하지 않고 집중해서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정신 바짝 들게 하는 호르몬이 막 분비되고 있는 극도의 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스트레스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창작할 때 힘들잖아요. 창작이 고통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짓말이 창작이잖아요. 거기에 플러스로 이런 점도 힘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하고 반대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타격이 와요. 그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요. 이 인지부조화가 계속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오기 쉬워요. 사람을 가장 빨리 미치게 하는 방법이 인지부조화가 오게 하면 된다, 이렇게들 말하죠. 거짓말은 인지부조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라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사랑해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순간적으로 잘못 말했어도 그 이후에 그 거짓말이 되게 마음에서 부대끼거든요. 나중에라도 바로 잡았어야죠. 사연자님이 알아내서 따지기 전에 먼저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회 능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사회의 관계에서 신경 쓰고 상대를 배려해 주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게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관계 형성이 잘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 쓰는 거예요. 잠깐 잘 보일 수는 있겠지만 가까운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죠. 그런 성격은. 만약에 거짓말에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게 진짜 훨씬 더 심각한 거죠. 그런 것조차 인지 안 될 정도면 정말 인격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거니까요. 일단 사연자님은 그 거짓말 상황이 사랑하니까 그 관계를 지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감싸두는 건 접어두세요. 거짓말하는 상황에 서사를 주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상황 때문에 바로 헤어져라,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영상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기를 지하철에 두고 혼자 내리는 엄마, 뭐 이런 거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미쳤구나 싶은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등하게 미친 것 같은 실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딱 한 가지 일이 그 사람 인격을 다 대변한다고는 생각 못해요. 근데 딱 한 번만으로도 안 되는 일들도 있죠. 폭력, 도박 이런 건 이미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수일 수가 없는 일이죠. 사연자님 경우는 저라면요 전에 또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면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잊지는 않죠. 마음의 장부에 기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세요. 또 사소한 일로 거짓말을 하나 안 하나. 만약에 비슷한 일이 한두 번 반복되면 그때는 신뢰가 깨졌다는 걸 인정해야죠. 만약 거짓말 상황이 또 계속된다면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자기 거짓말에 서사를 주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 말려드시면 안 돼요. 사연자님이 이제 진지하게 사람을 만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기회를 주면서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어요.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정도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회를 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기를 권해요. 왜냐면 그러고 싶으니까 이 사연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 일로 마음이 칼같이 끊어질 거면 그냥 헤어지셨겠죠? 거짓말에 대한 생각, 오늘 이야기로 좀 정리되셨나요? 저와 더 깊은 소통하고 싶으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날 거니까 구독, 알람 설정 꼭 해두세요. 기다릴게요.